해봅시다.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P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맞니? 야, 내가 이거 뭐라고 했었었냐면 그냥 세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 약간 더 구체적인 경우, 그치?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확인하자? 상수만 냅두시고 나머지 다 넘기자.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 P라고 하는 건 냅두시고 여기는 이 전체를 가지고 다 넘길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P는 마이너스 2x에 대한 세제곱 더하기 3x에 대한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춘? 그러면 여기 있는 얘식 보여? 여기 전체를 가지고 뭐 fx라고 둔 다음에 이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상수항만 냅두시고 넘기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콤마0 지난다. 상수항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0콤마0을 지나는 함수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0콤마0을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P라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0을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기준으로 뭐가 된다? 양근, 음근을 갖게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 fx를 우리가 그려보자는 얘기야. fx 그릴 거야. 그러면 미분 쳐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 6x에 대한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그래서 얘는 마 6으로 묶으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아이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한 번,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는 0이라서 x를 몇 또는 몇? 그렇지. 마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시고 여기 얼마? 마 1. 여기 얼마? 2. 이것이 f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내려간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올라간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내려간다. 감소, 증가, 감소하는 그러한 그래프 F가 그려지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제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요. 마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에 변곡점이 딱 정중앙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변곡점 얼마일까? 2분의 1일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딱 정중앙에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어디에 있어야 돼? 0은 더 작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쪽이 좀 작고 이쪽은 크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2에서의 함수값이 더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더 커버려요. 자, 지금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프를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P라고 하는 것을 막 움직여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P라고 하는 것을 막 움직여봐 이 파란 색깔을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 이런 식이지 P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는 P가 0보다 어떻고 크고 어떤 값보다는 F2보다는 작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0보다는 P가 어떻고 크고 F2보다는 작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잘 안 나오네. P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 여기는 F2야. F2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자, 계산 여기다 합시다. 마 8, 26 더하기 12 더하기 24가 되는 거라서 계산하니까 마4 여기까지 하니까 20 이렇게 되는 정수의 개수 몇 개? 19개 정답 19개 정리하세요. 야, 이거 보세요. 자, 요거. 간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자,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야,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부등식을 이용한, 그러니까 부등식을 이용한 게 아니죠. 미분을 통한 증명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모든 실수에서 가장 낮은 값이, 최소값이 그냥 0보다는 붕 떠 있다. 그래도 같아도 괜찮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게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뭐 크거나 같다인 범위에서 얘가 이 범위를 뭐 부등호가 만족하도록 이것을 뭐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증가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 함수가 아닌지 판단 먼저 해주시고 우리가 좌라라락 했던 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괜춘? 그런 정리 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얘 전체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거야? fx라고 할 거야. 자, 그럼 fx라고 딱 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 할 거야? 미분하실 거고 미분하는 순간 얼마? 12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24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6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 되는 순간을 우리는 알아요. 12x로 묶는 순간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얼마? 3 2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고 12x 그 다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인정. 그러니 여기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런 3차 함수가 f'으로서 그려지겠네요. 괜춘? 그러니 요따구 그려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 0과 마일 그리고 3이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뭔 말이냐면 0 마일 3 마일 0 3 이렇다면 자 우리 간격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더 짧죠? 마이너스 1과 0이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입니다. 조금 더 위쪽 요런 느낌. 자 지금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으로 자 지금 이 차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이만큼 얘가 곧 뭐를 말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순간, 극점이 되는 순간, 얘가 극점이 되는 순간, 4차 함수에서 얘가 극점이 되는 순간이야. 근데 그 간격이 내가 길면 길수록 더 어떻게 된다? 움푹 파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러니 여기는 1만큼 차이고 여기는 3만큼 차이면 얘가 최고차항 양수인 4차 함수야. 그렇다면 얘는 앞에 거는 살짝 파이고 이거는 많이 파이고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가운데 거가 0이고요. 마일이고요.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린 누구만 확인하면 돼? 그렇죠. 얘만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계산만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81에 243 마이너스 135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돼버린다. 따라서 얘가 135가 최소값이 되는구나. 정답.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뭐야? 자, 키가 1.8m인 학생이 지상 4.5m 높이에서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72m의 속도로 걸어간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에 이 학생을 내가 그려놓은 거죠. 그 순간은 내가 t분이라고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지금 걸어간 그 속도 자체가 얼마이기 때문에 72m/. 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몇 t? 72t. 단위는 미터인데요. 어차피 다 미터하고 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쓴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은 맨 처음 시작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림자 속도가 처음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습니다. 위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화한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만큼. 이거를 표현해야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비례식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가 얼마를 쓸 수 있어? L-72t. 자, 그럼 L-72t 대 얼마가? 1.8은 이렇게 할게요. 그럼 L 대 4.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1.8L이라고 하는 것은 4.5L 마이너스 324 이렇게 나오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는 여기 넘겨주시니까 2.7L이 나오고 얘 넘겨주니까
324 t가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약분하겠습니다. 양변에 우선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소수점 하나 곱하기 10 이렇게 들어가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9로 먼저 나눌게. 그러면 9, 9, 3, 27. 그러면 54, 9, 6에 54. 그러면 9 나눴으니까 3 남았죠? 3 한 번 더 나눌게요. 12가 되겠네요. 괜춘? 따라서 L은 120t입니다. 자, 여기는 얘를 가지고 t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요렇게요. 맞니? 자, 지금 t분이 지났을 때 얘는 몇 미터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몇 미터 움직였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어? 120t만큼 움직인 거야. 자, 근데 궁금한 건 뭐야? 이 그림자 끝에 속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 해줘야 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셔야겠죠.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 얼마? 120 미터 퍼 분 써주시면 정답. 자, 2번은요, 뭐라고 그래 있어? L-72t라고 하는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했거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우선 여기 이것이 얼만데? 그림자 길이잖아? 얘는 얼마야? 100. 아니죠? 얼마? 48. t가 되는 건데. 그럼 그림자 길이가 48t라고 하는 것은 얘는 1분 지나면 48m가 되고 2분 지나면 그림자 길이 48 곱하기 2m 3분 지나면 48 곱하기 3m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느냐 그 변화율. 그래서 얘를 가지고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 48. 단위도 자, 단위가 미터였는데 원래 그림자 길이는 48t 미터였는데 그거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퍼 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아셨죠? 정리해 주시고요. 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135도라고 했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야, 이거는요. 보세요. 자, 접선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 x축의 양의 방향이죠. 그렇죠? 이 말에 써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수거처럼 그냥 뭐 외우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무슨 값이 기울기다? 탄젠트 값이 맞아요. 이거는 바로 그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그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그냥 기울기가 됩니다. 이거는 전혀 변형되지도 않고 그냥 나오시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 직선이 있어.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얘기고 이것과 이루는 가계 세타야. 그러면 이 기울기 자체가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에 대한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 이거 오잖아. 그래서 어쨌든 탄젠트 135도가 얼마야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 탄젠트 135도 얼마죠? 올 마이너스 1 맞습니다. 탄젠트 135도를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이용해 볼까? 요거 한번 해볼게. 자,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얼마죠? 파이죠. 180도입니다. 맞죠? 그럼 180도를 빼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같은 값이죠. 이 얘기 괜찮지? 그럼 내가 여기서 180도를 뺐어. 그럼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남지. 근데 얘는 음각 공식에 의해서 야, 음각 공식은 뭐만 무시된다 야. 코사인만 이그노를 무시된다 이거였어. 아니 그러니 탄젠트는 앞으로 끌어나와서 탄젠트 45도 이렇게 나온다. 이게 되는 거라고. 괜춘? 그러니 마일 된다. 이렇게 나는 정리할게요. 괜찮죠? 알아서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을 때 너희는 기울기 알았어. 점을 알아볼라? 모르죠. 접점 모를 때 뭐라고 잡자? t, 라고 잡자. 이거 항상 얘기했었죠. 접선의 방정식 들어오는 순간부터 난 이거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접점은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것을 t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야. 자, 우리 접점하고
기울기하고의 관계를 알죠? 이 기울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어떻게 구해? 미분, 계수를 통해서 구하고요.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f't를 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얘 미분하시면 얼마? 2x니까 거기다가 t를 대입하면 2t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따라서 t는 얼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접점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나오셔야죠. 야,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정리하시면 마 x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5니까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세요. 0, 마이너스 5에서 여기에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인데요. 야, 이거는 사실 얘가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되게 쉬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방법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게 엄청 쉽습니다. 뭐냐면 야 0, 마이너스 5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그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어야겠지. 그러니 y는 mx 마이너스 5야. 그런 다음 얘를 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접선이니 판별식은 0이다라고 두시면 접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의 M1, M2의 곱은 얼마냐 이거야. 자, 해볼게요. 접한다야 대입하시면 mx-5야 x제곱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자, 해볼게요. 요따구 그리고 자, 요따구 나오겠고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별식이 얼마다? 0 나와야겠구나. 따라서 m제곱 이것이 얼마다? 0 나온다. 따라서 이때의 두 근의 곱은 m1, m2의 곱은 그렇지. 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자 우리 할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우리 접점을 알아 몰라? 모르죠. 항상 접점 모르냐, 접점 아니야 이것 말하는 게 접선에서의 내가 항상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접점 모릅니다. 그럼 접점을 잡읍시다.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 인정?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바로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것이니까 2t가 기울기죠? 그러니 2t가 기울기고 x-t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춘? 근데 얘가 0,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의 뭐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사실 t값이 궁금해고요. 궁금하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왜?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t를 가지고 그냥 t가 그냥 기울기야? 아니죠. 뭐 t가 기울기야? 어떤 t가 기울기야? 이 t가 기울기였어요. 왜?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것이 기울기였어. 기울기는 이 t라고.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값이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건데 그 t값 2개를 하나 대입한 그 기울기 하나 대입한 그 기울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자, 그러니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 t제곱인데요. 넘겨주면 마일 따라서 t제곱은 1 따라서 t는 1 or t는 마일. 그래서 자, 이때의 기울기는요 얼마? 이때의 기울기는요 얼마?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아셨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자, 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근을 몇 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그리고 한 개의 양근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구체적으로 가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라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선 뭐 해라? 상수항을 냅두시고 나머지 다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 얘를 가지고 그대로 상수항 이만큼 냅두시고 나머지 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k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시는 거고, 괜춘? 자,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함수로 잡아보겠습니다. 뭐 fx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보시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그려볼 건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 얘는 항상 0,0은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시는 순간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얘가 0 되는 순간 마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마 6에 x-2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인정. 그러니 최고차항이 음수인 그러한 2차 함수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거 사실 이제 빠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그리고도 빠딱빠딱 할 수도 있어요. 2차 함수, 이 도함수를 안 그리고도 바로 원함수 그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극점이 마일과 2에서 2개 갖는다는 걸 알고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은 그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많이 풀어보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감소하고 0 됐다, 증가하고 0 됐다, 감소하고 얘가 F야.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일에서 얘가 2에서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와 얘의 평균 얼마? 2분의 1. 네, 좋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딱 가운데야. 그러면 그것보다는 딱 0이 더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쪽이 조금 더 많이 해당되겠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괜찮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그린 게 되겠고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 보이시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선 f-1보다는 어떻고? 크고 f 0보다 아니죠. 그냥 0보다는 어떻다? 작다. 누가 1-k라고 하는 그 상수함수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괜춘? 그러니 1-k라고 하는 거 냅두시고 여기는 0, 여기는 f-1이라서 집어넣겠습니다. 얼마? 2 뿔 3 마 12. 그러니 마 7. 그래서 마 7보다는 크고 1-k가 0보다는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냥 먼저 곱할게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k-1 7. 따라서 1 더하면 1보다는 크고 k가 8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우선은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개형이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나누는 기준 4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다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프는 3가지인데 개형 나누는 기준도 똑같아요. 뭐죠? 미분에서 0 되는 개수야. 맞아. 미분에서 0 되는 개수야. 자, 얘 미분하시면 몇 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 나오고 너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근 개수. 서로 다른 2개, 서로 다른 1개에다가 0개 요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는 최고차항 양수인 그런 2차 함수가 나오겠고, 그렇게 2점에서 만난다. 혹은 1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F'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호가 뿔마뿔, 뿔뿔, 뿔뿔. 그래프가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얘는 증가 0 됐다. 감소 0 됐다. 증가. 혹은 증가 0 됐다. 다시 증가. 얘는 계속 증가. 자, 1번, 2번, 3번. 언제 역함수를 갖죠? 2번, 3번이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체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야 돼. 됐어?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2, 3번 이 경우를 말하시는 거라
자,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이 한 개 또는 0개여야 돼. 자, 미분했을 때가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는 0이라고 했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셔야겠죠. 좋습니다. 식 들어갑니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라고 했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4 마이너스 3k 따라서 k는 3분의 4. 자, 뭐부터 할 거냐면 F'A라고 하는 것은 그냥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그리고 나서 얘는 FA야. 얘 무슨 수? 음수야. 얘하고 더했을 때 과연 양수냐라고 했거든. 이거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얘 양수잖아. 확실히 양수지. 네. FA는 음수지. 이 그림상에서.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더했더니 양수가 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 기억은 알 수 없다 이 얘기야.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니은 들어갑니다. F'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음수. 자, 그리고 얘는 음수.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맞아요. 자, 얘는 F'C라고 하는 것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슨 수? 양수. 그리고 C에서의 함수값도 양수. 그래서 양수. 맞아요. 수직선 위를 t 초 동안 움직이는 t초 후에 속도를 vt라고 했습니다. 야, vt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자, 문제 뭐야? 전필은 출발하고 나서 한번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야, 멈춘다라는 사실은 우리 속도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건 운동방향 바꾼다라는 그 물음과 달라요. 운동방향 바꾼다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멈춘다는 그냥 속도가 0 된다야. 아셨죠? 얘는 0 되는 거 몇 번? 한 번이야? 아니죠. 두 번이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두 번이기 때문에 정답 이건 틀린 거예요. 멈추는 게 맨 마지막도 한 번 더 있죠. 여기도 멈췄잖아. 세 번이죠. 여기까지 괜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운동 방향을 4번 바꾼다.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거 말고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바뀌어? 2번 바뀐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바뀐다 해주시니까 4번 바뀐다 잘못됐고요. 자, D급 봅니다.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속력이 1인 때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했고, 우리 좀 물리나 이런 거 배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속도는 우리 방향과 맞아요. 크기를 갖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 이것에 그냥 크기만 봐주시면 사실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냐면 그냥 크기가 1 되는 순간을 찾을 거야. 크기가. 그 값이 1 되는 순간. 여기도 있지만 누구도 있죠? 얘도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마일이란 얘기는 방향만 이쪽이란 얘기지 얘는 크기는 1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 정답은 1일 때가 6번 있다. 당연하죠. 자, 우리 부정적 부분에다가 여기 써져 있죠. 뭐라고 돼 있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미분한 것을 이렇게 쓰자라고 만약 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라지 F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 이것을 스몰 f라고 쓰자. 보통 이제 적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하죠. 자, 생각해봐. 차수가 미분하면은 차수가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미분했을 때 낮아진다 그 느낌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생각했을 때 대문자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가 된다 이런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 생각해 줬을 때
대문자 미분했을 때 소문자 이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넘겨줄 겁니다. 어떻게? 이 미분에 대한 그 기호는요, 요렇게 써도 상관이 그럼 없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해봐. D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분한다는 얘기고요. 이 dx는 뭐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거 미분한다는 얘기거든. 이 dx. 얘가 아주 작은 x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원래 우리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었어?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냈더니 0으로 보냈더니 이게 뭐였어? dx분의 d y 이거였거든. 이게 y 프라임이었어. 이것이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이거였다고. 넘겨준 거야. 괜찮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해보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더하는 기호입니다. 적분에서 나오는 기호고요. 인테그랄. 이게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가 결국 얘가 무슨 기호라고 했어 방금? 미분 기호야. 얘가 뭐의 기호? 더하는 기호, 적분 기호.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얘 역연산. 그러니까 얘 적분 기호, 미분 기호, 얘하고 얘하고는 합쳐지면 어떻게 돼? 사실 사라져요. 역연산이니까 연산을 하고 그리고 반대 것을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러면 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인테그랄 fx dx.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괜찮죠? 이렇게 씁니다야. 뭐라고? 인테그랄이라고 읽고 앞에 거를 뭐라고 읽고? 네,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그리고 fx dx 뒤에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 이렇게 읽어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그냥 fx 이렇게 되는 거야. 끝까지 괜찮죠? 근데 자 너희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분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5가 있어. 얘 미분했어. 얼마죠? 3x 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00이 있어. 얘 미분해봐. 얘 3x 제곱이야. 얘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0이 있어. 얘를 미분하더라도 무슨 일이냐면 얘를 가지고 적분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은 써놓을 수 있겠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상수는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상수를 우리가 뒤에다가 C라고 쓰도록 하는 거고 더하기 C 더하기 C라고 쓰도록 하는 거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 식 자체가 어디 있어?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적분이에요. 이 적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방금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었지. 자 얘를 가지고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 얘가 적분이야. 자 반대로 얘를 가지고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야. 우선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분의 역연산이고 기호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3x 제곱을 가지고 방금 배웠던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썼어. 지렁이 같은 생긴 이 기호를 썼어.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x세제곱이 되겠어.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거든. 근데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것처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게 첫 번째 하는 짓이고요.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미분의 역연산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나서는 다음 페이지.
247번 보시면은 이 부정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자꾸 나와 있거든?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 내가 지금 부정적분이 뭐라고 그랬지? 부정적분이란? 미분의 역연산이야. 근데 지금 기호가 인테그랄이라는 거 처음 배워서 조금 당황할 만한데 결국에는 이거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뭐라고 했어? 뭘 구하라? fx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맞아요. fx는 4x. 이거예요. 끝. 어? 연습장을 줄까?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자 봐봐 얘를 가지고 얘 적분했을 때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가 얘가 나온다 그 얘기야.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때 fx라고 하는 것은 3x제곱 미분의 기호가 우리 이렇게 다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했잖아. 그 점 찍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 그거 하는 것처럼 인테그랄 한 다음에 dx 붙이는 그 연습을 좀 시키는 거예요. 좀 익숙해져라 하고 6x에다가 더하기 3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려면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야 봐봐 야 봐. 야 인테그랄 8 dx야 이거 뭐야? 미분했을 때 8이 나와야 돼. 그렇지 8x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뭔지 모르니까 그 상수까지 써주는 거. 자 다음 인테그랄 2x dx 어떤 것을 미분해야 2x 되니? x제곱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만 보더라도. 어이구 잘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테그랄 한 다음에 어떠한 숫자가 있다라고 봅시다. 숫자 많이 있어요. 숫자 많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dx가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미분해야지 그 숫자가 나오니? 그렇지. kx를 x에서 미분해야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kx 플러스 c라고 쓰는 거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인테그랄 x dx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c입니다. 자, 인테그랄 x제곱의 dx 얼마죠? 네. x세제곱의 dx. 자, 규칙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인테그랄 x에 대한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dx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헷갈려요. 사실 이제 분수 계산도 좀 짜증나고 분수 계산도 좀 짜증나. 계산하는 게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4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것들조차 좀 짜증나죠. 아까 전처럼 이게 깔끔하게 4x 세제곱 같은 경우는 깔끔하잖아. 벌써부터 이제 딱 깔끔하게 4가 부모로 속 내려오니까 지워지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미분에서는 아셨던 거 있습니다. 자, 우리 미분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하나, 둘, 셋, 세 가지 있었는데 실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냥 나눠 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곱셈 나눠 쓸 수 있나? 곱셈 안 돼요. 나는 셈은 자, 미쳐버리겠네. 미분인데. 그거는 극한인가? 그렇지. 극한하고 연속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분에서는 너희가 목셈이고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럼 나눗셈의 미분을 안 배웠다고? 그럼 미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 뭐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다항식꼴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만 했었지. 자, 그럼 다시 곱은 미분 처리 어떻게 할까? 곱미분 그거 미분에서 또 나눠서 또 더요. 어떻게 했죠? 미분이 맞아요. 자,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하고 이거잖아. 그치? 기억나셔야죠.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이제 곱해져 있는 그 함수를 각 미분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였던 거라고 했잖아. 공미분. 곱미분이라고 따로, 곱해미분법이라고 따로 붙였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도 지금 너희가 말했듯이 실수배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 인테그랄 나눠도 돼. 왜? 역연산이라니까? 반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실수배 이거는 K가 앞으로 끌어나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 그렇지 시그마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fx 딱 시그마도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뭐 할 수 있다? 나눠 쓸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되십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바라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는 뭘 통해서 봤는데 그냥 미분에서 4x 세제곱이 되는 애를 봤거든. 미분에서 4x 세제곱 되는 애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어떤 애를 미분해야 돼? x 4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선생님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실수는 앞으로 끌어놔도 괜찮다고요.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 4 냅두시고 이것만 계산하시면 몇 분의 몇? 그렇지. 거기다가 더하기 C를 나중에 맨 마지막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 자,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질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 건데 자,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봐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의 n제곱 이것을 가지고 적분했다. 어떤 거? 자, 너희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것을 미분해야지 이 형태 나오겠니? 라고 물어볼게요. 어떤 것을 미분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이게 자 이만큼 전체가 약간 합성함수야. 그치? 합성함수니까 이 형태는 이것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했을 거야. 그래서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긴 했을 건데 근데 얘를 미분하면 그냥 이것이 n 플러스 1이 훅 하고 나와서 요것만 딱 끌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끌어 나와서 이것만 지워지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미분이라고 부르죠? 속미분. 그렇지.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부르죠. 합성함수의 미분은요. 속미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겉미분, 속미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것에 대한 속미분에 해당되는 a분의 1까지 있어야 그래야 이만큼과 이만큼은 누구죠? 이건 상수예요. 상수. 숫자예요. 그러면 자 실제로 한번 볼게. 선생님 이 공식 맞나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어떤 것을 미분해야 얘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라며 그럼 실제로 얘를 가지고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 라고 하는 그 물음이죠.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여기 더하기 C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둬 버려버리시고 상수니까 버리시고 a분의 1과 n 플러스 1 이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맨 앞으로 빼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만 미분할 겁니다. 자 그럼 n 플러스 1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a x 플러스 b의 몇 제곱? n제곱의 안에 있는 속미분 a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저게 공식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만해. OX-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제곱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게 나오려면은 왜 그런 거냐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가 나오려면은 실제로 10제곱을 전개를 너희가 못 시키잖아. 왜?
이항 정리를 너희는 어디서 배우죠? 확통에서 배워요. 확통에서 배우니까 이거 못 정리하죠? 그렇죠? 실제로 전개를 하는 그 곱셈 공식의 분배 법칙을 하지 않는 한, 맞죠? 근데 그거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0개를 가지고, 그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거 공식을 외워놔야지만 풀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내지 않겠죠. 그런 문제 내지 않겠죠. 하지만 한번은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알았죠? 그러면 분모는 11분의 1에다가 분모는 또 이거 미분한 거 얼마? 5분의 1에다가 얼마? 5x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1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건데 됐어?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게 어느 정도면은 쓸 수 있고 어느 정도면은 적절하게 너희가 해볼 수 있을 정도냐? 한 3제곱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봐봐. 이런 거 여기가 이런 경우를 계산하 넣어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솔직히 충분히 나올 만해. 시간 충분히 끌만 하잖아. 시간을 충분히 끌만해. 그치? 그치? 야, 알고 있을 만하고, 야, 고1 과정 절대 교육 과정이 아니다. 말할 수도 없어. 교육 과정이야, 이거. 이게 세제곱 공식이니까, 그치? 이건 교육 과정이야, 이건. 전개한 다음에 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세제곱이니까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 요 정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거 쓰시면 4분의 1.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얘들아, 요거 갑시다. 3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적분하여라. 얼마죠? 네. 자, 2번 갑니다. 자, 인테그랄 x에 대한 5제곱 dx 얼마죠? 네, 맞죠? 3번 갑니다. 인테그랄 6x에 대한 제곱 dx 얼마죠? 네.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한 게 맞나 이럴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 한 다음에 이거 분수를 3부로 했는데 약분을 했는데 얘가 2가 되니까 실제로 2x 세제곱이라 썼는데 그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 쓰고 난 다음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걸 한 번 더 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하는 게 더 빠르죠. 그게 더 빨라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당연하죠.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한번 할게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걸 딱 바라보시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그렇죠. 이거 뭐 할 수밖에 없어.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앞에 있는 거 얼마? 12x에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얼마? 바로 나누면은 3x 네, 좋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요거 정도는 그냥 전개하시는 게 사실 낫죠. 요 정도는 얼마? 4x제곱 플러스 1. 사실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이유도요. 여기가 아까 전 같은 그런 느낌 5x-4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세제곱 이런 거 가지고 혹여나 내는 학교가 나는 봤을 때 낼만한 학교는 미항고나 신일고 정도만 낸다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여튼 3분의 4 사이리 네. 되고 괜찮으시죠? 네. 요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야.